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2D 가공 방법 중에 2D 컨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D 가공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2D 포켓, 2D 컨처, 트레이스, 그 다음에 인그레이브 이 네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을 하시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모델들은 제가 목재 가공을 하면서 그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품질의 가공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 2D 컨처에 대해 전반적인 어떤 기능을 설명해 드리자면 2D 컨처를 눌러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 정보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탭은 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지오메트리는 이제 가공 영역을 선택하는 그런 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하이트 같은 경우는 소재의 원점의 높이와 기계가 가공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이송 지점 그리고 안전 높이 그런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패스 같은 경우는 가공을 시작하고 가공을 할 때 세부적인 설정을 하는 그런 우리가 가장 많이 설정을 하는 그런 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링킹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을 하기 전에 어떤 사전 작업, 이제 툴이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램프로 진입을 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D 컨처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가공 영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가공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2D 컨트롤을 선택해 보면 왼쪽에 탭에서 공구를 선택한 다음에 오늘은 3번 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 들어가시면 이 컨처 셀렉션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에 커서를 이용해서 하단부를 선택을 하시면 가공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공되는 부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OK를 눌러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가공 영역에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가공 영역을 선택하는 가장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멀티플 뎁스를 살펴보면 이 멀티플 뎁스는 타캠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 스텝 다운하고 같은 기능인데요. 오른쪽을 눌러서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이 패스 탭에 이 멀티플 뎁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이 맥시멈 러핑 스텝 다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치수를 입력하면 3mm를 넣어보면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3mm 단위로 마지막 지점까지 커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소재가 두껍거나 좀 단단한 나무를 가공을 할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가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편집을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 패스 탭에 이 사이드 웨이스 컴펜세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가공을 할 때 상향이냐 하향이냐를 결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목재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 이 컨벤셔널 밀링으로 상향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라이트로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멀티플 뎁스에서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원컷으로 가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재에 따라서 원컷으로 가공할 건지 아니면 나누어서 가공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컨처 셀렉션은 편집에서 오른쪽을 눌러서 이 지오메트리에서 선택을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으로 작업 내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가공을 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두시면 기본적인 커팅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확장에 대한 부분은 좀 말이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그냥 익스텐션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 모델에 이 45도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목재 같은 경우는 가공을 시작하고 한쪽 방향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목재의 결에 따라서 이 부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결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점 없이 해소하려면
툴패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D 컨트롤로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 지오메트리 선택하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왼쪽 클릭을 하시면 경계의 한쪽 방향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패스에서 오른쪽으로 상향 가공을 해주시고 멀티플 뎁스는 꺼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똑같은 방식으로 지오메트리에서 Alt 키를 누르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회전 방향은 지금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가 됐기 때문에 멀티플 뎁스를 체크해 하시고 확인을 눌러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차 가공이 되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4파일의 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엔드밀의 파일 수가 4파이기 때문에 이 센터 부분까지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절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른쪽을 눌러서 에디트를 눌러 보시면 지오메트리에서 이 세퍼레이트 탄젠셜 엔드 익스텐션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하단부에 탄젠셜 엔드 익스텐션 디스턴스라는 그런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4파일 공구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작은 치수로 마이너스 3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과절삭이 되지 않고 안쪽에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편집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 3mm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가공 경로를 함께 놓고 보시면 해당 끝점에 과절삭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처럼 나무가 터지는 그런 결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가공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기계를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좋은 퀄리티를 내고 좀 더 효과적인 가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툴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품질의 가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부분에 보시면 이 스탁 리브와 그 다음에 탭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가공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레이 방식의 어떤 그런 목재를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나비장부와 같은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2D 컨트롤을 이용해서 3파이로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3파이로 내분면을 선택을 해서 회전 방향은 라이트로 바꿔주시고 OK를 눌러 보시면 내분면이 가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이런 나비장모를 집어넣을 때는 이 해당 원형보다 작은 치수로 가공을 해서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스탁 리브입니다. 이 스탁 리브는 옵셋과 같은 기능인데 여기서 보시면 지오메트리에서 하단부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패스 탭에 들어가시면 이 하단부에 스탁 리브라는 그런 탭이 있고요. 탭을 활성화 시키시면 이렇게 레디얼 스탁 리브 그 다음에 엑시얼 스탁 리브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레디얼 같은 경우는 이 측면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엑시얼은 이 Z축에서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0.5mm를 입력해 보면 이 엑시얼 축도 같이 0.5mm가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측면만 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엑시얼 스탁 리브는 0으로 해주시고 OK를 눌러 보시면 이 원형보다 사방이 0.5mm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치수는 1mm씩 가로축으로 1mm, 깊이쪽으로 1mm가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인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0.2mm 0.1에서 0.2mm 정도로 사용하는데요. 그럼 0.2mm 정도로 하고 OK 눌러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0.2mm, 그러니까 0.2mm, 0.2mm에서 총 0.4mm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기능이 스탁트리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탭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탭 기능은 이제 소재가 작은 소재를 가공을 할 때 이제 가공을 하다 보면 스핀들과 간섭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공하는 중에 어떤 손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쓰는 기능으로 브릿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2D 컨트롤을 눌러서 지오메트리에서 가공 영역을 선택을 하고, 이 지오메트리 부분의 세 번째에 보시면 탭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탭을 체크하시면 이 탭의 형태, 이게 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탭의 크기는 지금 3mm로 되어 있고, 높이는 0.75mm로 되어 있는데요. 목재를 가공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0.5에서 한 1mm 정도 사용을 하는데, 1mm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제 가공을 끝내고 탭을 제거할 때 이제 가공물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0.5에서 한 1mm 정도, 그 정도 사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탭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이 거리로 할 거냐 아니면 포인트로 할 거냐,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데요. 지금은 24mm 간격으로 탭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리에 의해서 24mm당 하나씩 탭이 달려 있는 거고요. 포인트로 하고 싶으면 포인트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곳에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위치에 탭이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보시면 공구 경로가 마지막에 탭 위치에서 올라와서 다시 탭을 만들고 내려가서 가공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작은 소재의 목재를 가공할 때는 이렇게 탭의 기능을 이용해서 소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가공하는 것이 필수적인 가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D 컨체에서 작업 영역을 선택하는 것과 또 단계별로 나눠서 가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공을 할 때 그 연장선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탁트립을 활용해서 요령을 주거나 혹은 빼서 가공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소재를 가공을 할 때 이 탭을 달아서 소재의 손상을 막아주는 방법, 그러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방법들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가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하이트를 이용해서 형상이 있는 어떤 제품을 가공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가공 순서를 유지하는 그런 가공 방법과 가공 시작점과 끝점을 연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진입하는 부분을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가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